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세계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밑바닥 경제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복지 정책에 쏠려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웃 나라는 아니지만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 복지 정책 때문에 재정 적자가 결국은 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왠지 정부에 기대고 싶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357조 7천억 원. 그중에서 무려 복지 예산이 100조 원이 넘게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낸 만큼 받아가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낸 만큼 받아가지 못하는 것과 낸 것보다 더 받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정부는 분명히 약속을 했고 또 약속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나 중증보험이라든지 또 무상교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원칙과 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 공약 지켜져야 될 것인데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는 하늘을 보면서 저 높은 가을 하늘에 원망의 소리만 내놓는 건 아닌지 오늘 금요기획 시간에는 복지 공약 후퇴와 그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네, 오늘 증시 이 소식 전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네요. 예, 오늘 23영업일째 샀습니다. 예. 이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22% 상승한 2011.80포인트로 마쳤고요. 예. 2영업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코스피는 0.31% 상승을 했고, 네. 주간 단위로 보면은 벌써 5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역시 미국 증시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네. 미국 증시가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경제 지표들의 개선으로 네.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통신업,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2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23영업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고요. 네. 이달 들어서만 7조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반면 국내견은 전기전자, 통신, 건설, 전기가스, 증권, 화학업 등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면서 14영업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과는 좀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통신, 보험, 건설, 전기전자 정도만이 하락했을 뿐이고요. 유통, 운수창고, 섬유유복, 의약, 종이목재, 은행, 운송장비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전 업종이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2011.8인데 23일 연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이번 달 들어서 7조. 뭔가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추정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만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가지는 가치를 고려를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대략 시장의 예상치는 2050포인트 선 내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이 7조 이상의 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또 23영업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추세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더 코스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코스닥도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래야 될까요?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어느 정도 또 같이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 특히 대형주들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미국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네. 일단 틈새 시장의 성격으로서 코스피 내에서는 중소형주라든지 또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그런 좀 약진이 조금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차별화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동조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와 실적 문제에서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좀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코스닥 시장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개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느낌에는 지금 환율도 10월 들어서서는 106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제 느낌입니다. 순전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환율 부분은. 예, 오늘 환율 어제보다 0.13% 정도 하락하면서 1073.7원으로 마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그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인 지지선으로는 대략 1,050원 선 정도를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환율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질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은 그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대외 수요 부분을 진작시키게 된다면 가격적인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현재로서는 조금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1,050원 선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네. 추가적인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 사자세의 속도 조절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앞에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반기 특히 이제 4, 4분기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네. 4, 4분기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속도를 보여준다면 또 미국의 예산안 통과가 불확실성에 있지만은 그래도 17일까지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가 있다면 그리고 유럽 경제도 메르켈 총리의 재선으로 인해서 안정권에 든다면 2014년부터는 경제 성장의 전망을 좀 밝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 중국이라고 하는 잠재적 내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또 출구 전략에 대한 주요국들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후유증이 또 간헐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기조 자체는 회복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은 네. 이런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꾸준히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고요? 네. 이 노사정위원회라는 조직이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아마 처음 만들어졌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노사 문제, 또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아니라 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또 노동계, 경영계가 이제 참여해서 하는 건데 쭉 여기서 얘기를 해오다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가셨는데 10년 만이라고 그럽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간 게 마지막이고 네. 그 뒤로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게 무려 10년 만이다라는 거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예. 뭐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이 노사 문제 또 고용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화두이고 또 풀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여기에 가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어떤 의지의 표현이랄까요? 관심의 표현이랄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가서 이제 고용률 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했다고 합니다. 노사 문제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 구조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서 이제 사과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용 달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제 노사 문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또 고용 이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책이 사실은 고용과 직결되어 있고 고용과 직결되면 결국은 이거는 노사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 사업장의 어떤 뭐 노사 평화, 쟁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노사 갈등을 좀 줄여나가고 이 좀 더 새로운 이 노사 관계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좀 고용을 높이는 그런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좀 이런 데 많이 가서 좀 관심을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은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조성래 회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부 조간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효성그룹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네. 강도 높게 5월 말부터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해외 탈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를 적발을 했다. 그리고 특히 조성래 회장, 이 효성그룹의 오너인 조성래 회장을 검찰에 탈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국세청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효성 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방향은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롯데그룹도 받고 있고요. 예. 포스코도 받고 있고 예. 또 CJ그룹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가지고 대기업들은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뭐 항상 레귤러하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세무조사는 그런 물론 정기조사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특별한 성격의 특별 세무조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요즘 국세청이 아무래도 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추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해외 탈세, 역외 탈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입 거래가 많고 해외 투자도 많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아무래도 대기업들로서는 특히 역외 거래 쪽에서는 상당한 지금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뭐 이 대기업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은 정말 그 바들바들 떨고 있다 자기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떨죠? 뭐 아무래도 찾아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털면 뭐 먼지가 안 나올 수 없고 먼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큰 덩어리에 뭐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국세청도 투명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고 기업들도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와중에 작년에 사업체 수는 증가했다나요? 이게 사실 뭐 사업체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경제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창업의 상당 부분이 이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의 생존형 창업이 많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 결과를 보니까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사업체가 360만 1,900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850만쯤 된다고 합니다.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5.1%가 늘었고요. 전년 대비 3.8%가 늘었고 네. 종사자 수는 2.1%가 늘었는데 사업체 수의 이 증가율은 지금 1999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요새 한절기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도 지금 감기가 지금 글쎄 막 오고 그러신 것 있는데요. 같아요. 예.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 좀 주목해봐야 될 게요. 1999년이면 외환위기 직후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위기 97년, 98년 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네. 또 많은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을 그렇죠.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 분들이 1999년에 대부분 생계형 창업시장으로 이제 뛰어든 거죠. 네. 근데 작년에 늘어난 것도 결국 보면은 거슬러 가면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또 네. 그 이후로 이어지는 불황 예. 그 불황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그 퇴출되신 분들 네. 거기다가 이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분들이 이 창업 시장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요 업종을 보면은 도소매업하고 음식 숙박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생계형 창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규모로 봐도 다 이 조그만 1인에서 4인 또 뭐 5인에서 100인 이하 이런 사업체들이 많은데 통계청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이 아무래도 쉬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영세업종을 위주로 사업체가 많이 늘었고 네. 연령대별로 보면은 회사에서 퇴직한 50대 창업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많아지고 경제의 어떤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건 좋겠습니다만 네. 그 과정을 보면 결국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이탈하신 분들 또 이 조기 은퇴, 베이비 네. 부머 세대 때 조기 은퇴 이분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예. 신용도 별로 없고 하실 수 있는 게 결국 뭐 동네에 식당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편의점, 커피 전문점 이런 데인데 근데 다른 통계를 보면은 이런 업종들의 생존율이 길지가 않습니다. 네.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영세 사업장들이 생기지만 1년을 못 버티는 데가 대부분 절반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그렇죠. 내용적으로 들어보다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그런 예.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년을 넘어서 5년까지 가는 분들이 3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뭐 거의 희박할 정도죠. 네. 자, 앞에서 우리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뭐 수지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던데 경상수지는 흑자죠, 지금? 네, 57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8월에. 네. 19개월 연속 흑자고 7월이 67억 불이었고 지난달이 57억 불. 그래서 지금 누적 흑자가 연간으로 422억 불입니다. 올해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예상한 게 530억 불인데 아마 네. 지금 추세로 가면은 훨씬 더 초과 달성을 하게 되지 초과하겠네요. 않을까 생각이 예. 되는데 뭐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버니까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1년에 500억 달러 경상수지에서만 외국인 주식 자금이나 이런 거 말고 경상수지에서만 이렇게 많은 돈이 밀려 들어온다. 어쨌든 환율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렇네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25일째 주식을 사고 있고요. 그렇죠. 수출을 잘해가지고 지금 돈은 또 경상수지는 흑자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달러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김수현 씨, 롯데 PT에 온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피트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출구. AIG 띵띵 모장이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보험료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빠르지 쉽지 그렇지. AIG 전화로 만나는 더 좋은 내일. 1644-9686. 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영화와 책을 통해서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 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뿐만 아니라 YTN 라디오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가깝고 또 쉽게 만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YTN 라디오가 이번에는 예스라고 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여셔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제품을 쓰고 계시면 구글 안드로이드 제품을 쓰고 계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앱 예스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도 역시 받으실 수 있죠. 아이폰에서도 역시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설치하셔서 생생경제 프로그램 지금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 보내주시고 또 사연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방금 들으셨던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쓰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던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유효하고요. 트위터 YT 밑줄 이코노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사연 남기시고 싶거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좋은 의견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화장품 사러 어디로 가지? 이봐요. 이자녹스, 수료한 라크베르, 비욘드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보떼 모르세요? 보떼요? 욕심도 꽤 많아 보이는데 피부 상담부터 메이크업 제안까지 해주는 보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특별한 아름다움이 한 곳에. 보떼. 보떼 기억해둬요. 책 읽기 좋은 가을입니다. 또 주말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주말에 책 한 권 정도는 손에 들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 소개 경제 시간을 통해서 주말에 경제와 관련된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요새? 네, 아주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또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네. 왜 살찐 사람은 빚을 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예. 약간 좀 선정적이고 불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 그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건강과 체중 조절은 늘 신경을 쓰지만 그날 저녁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후에는 또 후회하기 일쑤고요. 또 금연 계획을 세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네. 숙취로 고생할 거 알면서도 우리는 과음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카드 빚에 허덕이고 또 다중 채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이 책이 그 답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는 오사카 대학의 사회경제연구소 이케다 신스케 교수입니다. 저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네. 살찐 사람은 빚을 질 경향이 더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저축부족이라든가 다중채무로 인한 파산, 또 비만이나 성인병, 흡연과 음주 등 자신을 그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은 서로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케다 교수는 2010년에도 이 비만과 관련된 어떤 책을 하나 썼죠, 그죠? 그랬던가요? 예.
야, 그렇군요. 이 양반, 이분은 제가 할 때는 이 비만하고 사람의 어떤 경제활동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논문에 자주 인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방금 설명하신 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조절을 못하면 네. 그 지갑 관리도 소홀하게 된다. 그 그렇죠. 상관관계를 파헤쳤는데요. 2010년이었죠. 네, 말씀하신 이 논문인가 봅니다. 오사카 대학에서 시간과 리스크에 관한 선호조사 자료를 통해서 그 미래의 이익을 크게 할인하는 사람, 즉 현재 이익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비만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현재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미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부채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3.8% 포인트 높고 또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확률 또한 3.1% 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좀 더 명확한데요. 이 미래 이익을 크게 할인하는 사람, 즉 현재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이 카드 부채 보유할 확률이 16%포인트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미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당장의 선택의 순간에는 마음을 쉽게 변해서 쉽게 바꿔갖고 이 부채라든가 흡연, 도박, 음주 이런 수렁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케다 교수는 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망치는 사람의 행동을 자멸하는 선택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동들은 이 원인이 시간 할인율과 편향에 있다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시간 할인율이 뭡니까? 네, 오늘의 담배 한 개 피와 5년 후의 건강 이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흡연자는 당장 오늘의 쾌락을 쫓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처럼 이 현재 지향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이 경제학이 만든 개념이 바로 시간 할인율입니다. 이 시간 할인율은 우리 일상에서 미루는 습관 그리고 앞당기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숙제를 하는 정도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하게 되면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고 매일 숙제를 하게 되지만 막상 이 방학이 시작되면 귀찮은 숙제는 뒤로 미뤘다가 그리고 또 여행 계획을 앞세우곤 하죠. 이 같은 내용인데요. 시간 할인율이 높은 사람은 이 장래보다는 현재의 만족에 큰 비중을 두고 행동을 하는 조급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이 시간 할인율이 낮은 사람은 장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유혹을 참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익을 선택하느냐, 미래 이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즉 이 다른 시점 간의 선택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자멸하는 선택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자멸하는 선택들 벗어나는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책이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또는 10년 후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제를 배워라. 셀프 컨트롤인데요.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매월 일정액을 저금한다든가 또 정해진 코스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실제로 한번 자제하는 연습을 해보고 내가 자제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한 정도를 한번 또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또 체크하는 또 체크리스트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행동을 제약하는 이 커미트먼트 전략을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커미트먼트 전략은요, 우리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선원들을 요염한 목소리로 홀려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마녀 사이렌의 유혹.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이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오디세우스가 이 돛대에 자신을 묶어서 버텼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묶어내는 것이 바로 이 커미트먼트가 되겠는데요. 재테크에 있어서 이 커미트먼트 전략은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현금 자산, 즉 월급 통장 같은 것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이 과도한 소비를 제한하고 또 뭐 수수료가 높은 저축 또는 연금에 가입해서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또 잔돈을 모아서 10만 원짜리 수표로 갖고 다니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거나 뭐 그 매월 일정액을 저금하기 위해서 아예 그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재테크에 있어서 커미트먼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소식이 조금 다른 뒤에 뭐 준비된 게 있어가지고 네네.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함께 읽으면 좀 좋을 책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어떤 책이 또 있을까요? 네, 99%는 왜 돈 걱정에 잠 못 드는가라는 책입니다. 아, 예. 네, 이 한국의 재무심리센터의 원장인 저자가 쓴 건데요. 네. 우리가 돈을 꾸준히 벌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늘 고소득자 역시도 돈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사건들, 그리고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돈 모으는 방법,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 나누는 방법,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돈 많아도 돈 빌리러 다니는 건 여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이 그렇습니까? 씀씀이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예. 인생에 있어서 이 돈 문제로 신음하는 왜 신음하는지를 이유를 찾게 되면 돈을 적게 벌어도 그 쓰는 양이라든가 나누는 방법들을 쉐어하게 되면 예.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돈 걱정을 접어들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돈을 버는 만큼 품위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는 곳이 솔솔치 않겠습니다, 그죠?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섭 경제경영부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 속에서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보고 배워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코너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영화를 또 경제에 녹아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좀 퀴즈를 좀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아, 예, 또 퀴즈 강합니다, 저. 예. 네, 보여주시죠. 몇 가지가 제가 작품을 좀 불러드리겠는데요. 예. 비트, 예, 타짜, 식객, 네, 그다음에 아스팔트의 사나이, 예, 각시탈, 예, 또 미스터 손. 이 작품이 혹시 공통점이 뭔지? 만화에 나온 것들 같기도 하고요. 네. 옛날에 한 번씩 다 영화로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나는데.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만화에 나왔던 것을 드라마나 예,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예. 이 작품의 작가가 한 명입니다. 네, 허영만 씨입니다. 아, 예. 만화가 허영만 씨인데. 그렇죠. 이 이제 허영만 씨의 만화 정말 이렇게 숱하게 영화로 많이 탈바꿈됐는데요. 예. 최근에 또 그 만화가 또 하나 더 영화로 돼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미스터 고라는 영화입니다. 예. 원작은 이제 과거에 그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나왔던 그 제7구단입니다. 네. 보물섬.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도 사서 읽던 그 만화책입니다. 예. 예, 진짜로 80년대 초반에 나와서 그때 둘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보물섬에. 미스터고 이게 고릴라의 곳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고릴라가 만약에 야구를 한다면 예. 사실 이런 좀 약간 좀 발칙한 상상에서 출발하는데요. 인간보다 이제 팔이 길고 힘도 세고 또 빨리 달리고 이제 어깨가 강하니까 네. 이런 이제 고릴라가 야구를 한다면 타자로서 혹은 주자로서 아니면 투수로서 최고의 체격을 갖춘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야구 규칙을 보면 어디에도 야구는 인간만이 한다라는 사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릴라가 타자 박스나 마운드에 선다고 해서 이게 뭐 불법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한 영화입니다. 예. 김영하 감독이 이제 메가폰을 잡았고요. 예.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흐름은 큰 이제 원작을 따르는데, 예. 이 영화 중국 투자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또 많이 좀 각색이 된 부분도 있고요. 예. 저 재밌는 게 실제 야구단, 그러니까 예. 이제 두산 베어스가 사실 이제 주 야구단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야구팀과 붙는
야구팀도 실제 또 프로야구단들이 나옵니다. 네. 약간 현실성도 좀 가미하면서 좀 재미있는 또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중국에 투자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처음 중국 투자를 받은 영화는 아니겠죠? 네, 최근에 뭐 우리나라 영화와 중국 영화, 뭐 예. 이제 중국 투자사 사이에 예. 뭐 투자를 받는 경우가 뭐 왕왕 있고요. 예. 뭐 그중에 이제 하나인데 뭐 최근에 또 중국에서 상영을 해서 또 예. 어느 정도 또 성공을 좀 거뒀습니다. 예. 네. 저는 중학교 때인가 사랑을 쓰지 않나 진초아하고 아비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한중 합작 영화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미스터 고에 나온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경제 이야기로 비유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바나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 영화 보면 유독 좀 바나나가 많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고릴라 야구 선수 이름이 이제 링링인데 이 고릴라 링링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당연히 이제 바나나입니다. 이제 바나나에 대한 이제 경제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통상 이제 바나나 이러면 원숭이나 이제 고릴라의 상징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전 세계적으로 바로 바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는 세계 과일 산업과 그리고 심지어 정치 경제사까지 바꾼 그런 과일인데요. 네. 사실 이런 사실은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덴케펠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세계를 바꾼 뭐 과일의 운명 바나나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에서 돌아오면서 인도산 바나나를 들어오면서 인도산 바나나를 들여오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바나나의 국제 이동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5세기 식민지 시대 때는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그리고 영국 등이 이 바나나를 카리브해나 남태평양에 옮겨 심으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요. 네. 기록에 보면 이제 미국 최초로 바나나를 판매한 그런 기록도 있는데 예. 이게 1870년입니다. 예. 베이커 선장이라는 사람이 자메이칸산 바나나를 160다발을 사서 다발당 2달러에 팔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과일은 사과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바나나가 1876년 필라델피아 100주년 박람회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박람회 바로 벨이 전화를 또 선보였던 예. 그런 또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그 바나나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브랜드 이름이 뭐 돌이라든지 뭐 이런 뭐 또 뭐가 있죠? 치키타 뭐 네, 치키타 이런 게 있는데 다국적 기업의 시초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네, 맞습니다. 뭐 사상 최초로 어떻게 보면 국제이동, 과일의 국제이동이 가능했던 과일이 바나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농업 분야의, 과일 분야의 그 다국적 기업의 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치키타의 전신인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회사는 1900년에 만들어졌고, 또 돌의 전신인 스탠더드 프루트도 19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 기업의 벌써 역사가 100년을 이제 그러네요. 한 10년 넘어간다 이런 예. 얘기고요. 이 바나나가 잘 상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하역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선박하고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농장 간에 이렇게 원활한 교신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라디오 통신 기술이 발전이 됐었고요. 하하. 또 이 바나나를 이제 화물선에 태우고 장거리 운영을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 바나나 화물선에 냉장 설비가 또 갖추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바나나 숙성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이렇게 비중을 조정을 해서 과일 숙성을 이렇게 늦게 하는 그런 방법도 바나나 때문에 개발이 됩니다. 예.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 그 과테말라 민주정부가 바나나 통제권을 놓고 바나나 회사들과 싸우다가 전복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예. 60년대에는 이제 쿠바의 그 피델 카스트로가 이 바나나 농장을 국유화하니까 그 바나나 회사들이 미국 CIA가 침공하는 것을 도우면서 또 국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라는 것은 그 라틴 아메리카 역사와 경제 또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류 제품 중에서 말입니다. 네. 모자라 의류 중에서 이제 미국으로 치면 중저가, 그러니까 갭, 그다음에 올드 네이비보다 한 단계 조금 높은 브랜드가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바나나 리퍼블릭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사실 브랜드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근데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바나나 리퍼블릭은 바나나를 많이 생산을 하지만 결국 이제 다국적 기업의 생산지로 전락한 식민지거든요. 예, 저개발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나나 공화국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예. 이제 중남미 바나나 국가들인데 예. 생산을 많이는 하지만 네. 결국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의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질병률도 높고 많이 사망도 하고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공정무역에 대한 요구가 가장 먼저 나온 것도 이 바나나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마트에 팔리는 한번 그 필리핀산 바나나 한번 보면 1kg에 한 가격이 한 2,500원, 한 3,500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킬로그램당 한 170원. 10% 채 안 되네요. 예, 한 220원 정도. 나머지가 다 유통비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많은 바나나를 생산을 하고도 사실은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소풍 갈 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동생들 몰래 M&M 초콜릿하고 바나나 한 개씩 넣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 많이 팔리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바나나 이게 자유화된 게 얼마 안 됩니다.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되고 그 전에 정말 바나나는 제주도에서만 난 아주 귀한 과일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 과일 1위 바나나입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수입량 1위가 보면 그 바나나인데 그 다음에 2위부터가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키입니다. 근데 이거 2위부터 5위까지 다 합쳐도 바나나만큼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나나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바나나가 이제 과육이 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먹기에 편하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바나나 다이어트 일본에서 열풍이 불면서 여성들이 또 많이 찾는 또 바나나가 또 되게 됐습니다. 이 바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입만 해왔는데 수출은 합니까? 우리가 직접 바나나를 생산을 못 하니까 수출은 못 하는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나나를 가지고 우유를 많이 만드는데 바나나 우유요? 예, 가공우유. 최근에 인터넷에 하나 재밌는 사진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이 한 마트에 가가지고 모 식품회사에 바나나 우유를 싹쓸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맛있죠, 그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잘 만드는 데가 없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원유 수입해서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처럼 이런 바나나 수입을 해서 또 우리 바나나막 우유를 만들고 사실 과육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또 이런 또 수익을 또 남기는 거 보면 참 우리도 좀 재밌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나라죠. 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모두가 다 뒤죽박죽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 코리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스터 고로부터 출발한 바나나 스토리 공정무역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네, 3, 4부 금융기획 시간 있죠. 내년도 복지예산. 복지정책은 후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는 게 맞을까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기획 준비하겠습니다.